이름 박지성. 2개의 심장, 3개의 폐, 산소 탱크 박지성. 우리나라의 해외 축구를 대유행시킨 장본인, 해외 축구의 아버지 해버지 박지성. 맨유에서 한국인이 뛴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벅차던 시절이 있었지. 주장환장을 달고 월드컵을 누비던 캡틴 박지성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축구 팬들이 많을 거야. 그럼 박지성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 과거미와 쫙 빼고 알려줄게. 1. 클럽 경력. 어린 박지성은 축구보다는 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박지성이 4학년 때 전학 가게 된 수원 세류초등학교에는 야구부가 없었어. 그때 축구부에 입단해 야구 선수 대신 축구 선수로 진로를 정했지. 초등학교를 졸업하며 최고의 초등 유망주에게 수상하는 자범근 축구상 장려상을 받기도 했어. 이후 안용중학교를 거쳐 수원공고에 진학했는데, 수원공고 시절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해 K리그 진출 대신 명지대에 입학했어. 이후 명지대 축구부에서 활동하던 박지성에게 J리그의 두 프로 구단에서 제의가 왔었는데, 상위권인 시미즈 스펄스는 대학생 계약, 하위권인 교토 퍼플 상가는 정식 프로 계약을 제시했어. 프로 선수로 뛰기 원했던 박지성은 교토 퍼플 상가에 입단했는데, 박지성은 중간에 강등당한 교토가 승격하는데 크게 기여했고, 전항배 전일본 축구선수권 대회에서 한 골 1어시를 기록하며 팀의 우승을 이끌기도 했어. 박지성은 뛰지 않아도 됐었던 이 대회 결승전을 무려 무보수로 뛰었는데, 박지성의 당시 계약은 12월 31일까지였는데 경기는 1월 1일이었기 때문이지. 교토 퍼플 상가는 아직까지 이 대회 트로피가 유일한 트로피인데, 팀 스폰서의 창업주는 박지성이 절름발이가 되어 돌아와도 받아주겠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어. 이후 박지성은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PSV로 이적했는데, PSV의 네덜란드 리그 우승에 큰 기여를 한 박지성은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어. 챔스에서 황금 세대 AC 밀란을 상대로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며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지. 당시 AC 밀란은 16강에서 맨유를 이기고 올라왔는데, 그 밀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박지성을 보고 맨유가 박지성의 영입을 추진했어. 그렇게 2005년 맨유에 입단한 박지성은 첫 시즌부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회자될 정도로 반 니스텔로이, 루니와의 호흡이 아주 좋았어. 특히 07-08 시즌은 박지성이 챔피언스리그에서 크게 활약했는데, 4강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두 경기 모두 선발 출전하며 큰 활약을 했지. 비록 결승전에는 출장하지 못했지만 팀의 우승에 큰 기여를 하며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했어. 다음 시즌 챔스 4강에서도 호날두, 루니, 박지성, 일명 포르박 가이를 가동하며 아스날을 상대로 골과 환상적인 역습을 보여주며 팀을 결승에 진출시켰어. 결승전에서 선발 출전했지만 바르셀로나에게 아쉽게 패배해 준우승을 했지. 이 경기로 박지성은 아시아 선수 최초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출전이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어. 박지성은 2010년에 인생 경기를 가지기도 했는데, 바로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16강이야. 당시 월드클래스 미드필더였던 피를로를 완벽하게 봉쇄하고 골까지 기록했는데, 이 경기는 아직까지도 많은 축구 팬들에게 회자되고 있어. 다음 시즌에 첼시와의 챔스 8강전에서 기록한 왼발 슛 또한 역사에 남을 명장면이지. 이후 맨유에서 주장 완장을 차기도 하고 강팀들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 맨유에서 선발 146경기, 부채 58경기를 기록하며 통산 204경기를 뛴 박지성은 옵션이 많은 맨유에서의 출전 경쟁과 무릎 부상의 이유로 QPR로 이적하게 되었어. 하지만 QPR은 강등권 팀이었고 박지성도 점점 폼이 떨어져 기대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어. 결국 QPR이 강등당하고 한 시즌 만에 박지성은 PSV로 임대를 가게 되었어. PSV에서 평범한 말년을 보냈지만 무릎 부상을 결국 견디지 못하고 아쉬운 은퇴를 했지. 2. 국대 경력. 박지성은 2002 한일 월드컵에서 크게 이름을 알렸는데, 포르투갈전에서 가슴 트래핑에 이은 왼발 슛으로 만든 골로 한국의 16강 진출을 이끌었어. 또 8강 스페인과의 승부차기에서 성공하며 4강 진출에도 기여했지. 이후 2006 독일 월드컵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산책 세레머니로 야유가 넘쳤던 사이타마 스타디움을 조용한 도서관으로 만들기도 했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의 박지성은 한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이었는데, 그리스전에서 풍차 세레머니로 유명한 골을 기록하기도 하고, 당시 월드컵 경기들에서 MOM으로 많이 선정되기도 하며 한국 국가대표팀의 에이스로 활약했지. 하지만 이후 무릎 부상으로 인해 국가대표팀에서 상당히 빠르게 은퇴했어. 이후 대표팀이 부진하자 박지성의 리더십과 큰 경기에서의 활약을 많은 팬들이 그리워했지. 3.
박지성의 장점. 박지성은 두 개의 심장이라는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줬는데 박지성의 발에 페인트를 묻히면 그라운드 전체에 발자국이 남을 것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지. 박지성은 윙백,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윙포워드 등 멀티 포지션을 소화 가능했는데 어떤 포지션에서도 적극적인 압박으로 상대팀의 에이스를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잘 수행했어. 박지성의 맨마킹 능력은 여러 유명한 선수들을 고통받게 했지. 윙어로 출전했음에도 적극적인 경합으로 팀에 수비적으로 기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래서 박지성을 수비형 윙어라는 역할의 창시자로 여기기도 했어. 박지성은 공격에도 능한 공수 밸런스가 뛰어난 미드필더였는데 큰 경기에서 중요한 골을 많이 기록하며 팀의 우승에 크게 기여했어. 자, 최종 스탯과 기록. 프리미어리그 커뮤니티 실드 4회 우승, 리그컵 3회 우승, LADBC 2회 우승, 챔피언스리그, 클럽월드컵, 요한 크루이프스알, KNVB 베이커 1회 우승, 통산 444경기 60골, 추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달의 선수를 3번 수상하기도 했어. 오, 최근 근황. 박지성은 은퇴 이후 맨유 앰버서더로 임명되기도 하고 전북 현대에서 축구 행정가와 테크니컬 디렉터로 활동하기도 했어. 2021년부터는 자신이 뛰었던 QPR의 U16팀의 코치로 활동하고 있지. 또 박지성은 이번 2018 러시아 월드컵부터 SBS에서 해설자도 겸하고 있는데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배성재 캐스터, 이승우 선수와 함께 재밌는 해설을 보여줬지. 자, 지금까지 박지성에 대해 알아보았어. 또 보고 싶은 추억의 그때 그 선수, 다 같이 보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추천해줘. 그럼 이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 축구 팬들 사랑해. 에이.